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4일 미국 주식론 대학이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월 달 제가 세계적인 미국 전문 웹사이트죠. 시킹알파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에 정말 많은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 시킹알파 구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사에 굉장히 좀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만큼 시킹알파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활용하셔서 미국 주식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수치적 분석 말고 밑에 보시면 다양한 아티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트레이딩 뉴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기사들을 발췌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트레이딩 애널리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티클들은 신문 기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계시잖아요. 이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이 애널리시스를 해놓은 이러한 아티클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유를 여러분들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아티클 하나가 발표가 돼서요. 이 아티클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된 아티클을 읽어보기 전에요. 한 가지 시킹알파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미주에 들어오셔서 아무 그 영상이나 클릭을 하시면요.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설명글이 나와 있잖아요. 설명글 보시면 이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시킹알파 200% 활용 가이드 다운받기 그리고 시킹알파 이용 방법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시킹알파 이용 방법 문의하기를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신 분과 연결이 돼서요. 여러 가지 시킹알파 관련된 문의사항을 여기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시킹알파 200% 활용 가이드 다운받기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킹알파 미준 50% 할인 혜택 적용 방법 및 시킹알파 200% 활용 가이드라고 써 있잖아요. 굉장히 알찬 내용이 17페이지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시킹알파 프로모션 페이지 접속하는 방법부터 해서 요금제 선택하는 방법, 계정 만드는 방법,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결제 정보 입력하는 방법에서 약관 동의, 무료 체험 시작, 여기 보시면 잠재적 멀티백업 페이지에 대해서 주의사항도 나와 있고요. 가입 완료된 다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이용되는 그런 웹사이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용 방법 관련해서. 그런데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7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시킹알파에 접속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된 아티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시킹알파의 아마존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존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탭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어닝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어닝에 들어가시면 지난 분기의 어닝 실적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분기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3일 날 지난 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EPS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27달러 75센트라는 엄청난 어닝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무려 24달러가 더 나왔잖아요. 따라서 완전한 서프라이즈를 이때 기록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예상되기로 4월 28일 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보다 한 주 뒤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예상되는 EPS의 예상치가 8달러 90센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지난 분기 27달러에서 8달러 90센트로 뚝 떨어지는 이러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우리가 좀 해소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아티클은요, 마이클 돌렌이라는 주식 전문 블로거죠. 그래서 이분이 작성하신 아티클을 보고 계신데, 제목이 굉장히 좀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아마존 역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요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11.8빌리언이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은 바가 있다. 이 추가적인 순이익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리비안 주식에 투자한 것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정도로 그 리비안의 주가가 올라갔었냐면 $100보다 더 상향됐던 그런 주가를 가지고 이제 순이익이 확장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가가 한 반토막이 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마존이 이제 새로운 어닝 발표를 할 때 25년 역사상 최악의 손실을 지금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체크했을 때는 아마존의 다음 분기 어닝 예상치가 $8.90이었잖아요. 그래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한 $8.90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열고 어닝 결과를 보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면 상당히 좋은 바잉 오퍼튜니티, 매수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분기에 퍼블릭 컴퍼니는 이제 상장을 한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죠. 상장한 기업들은 반드시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를 가지고 재조정해야 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주식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면서 순이익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트레이딩된 주가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3월 31일 목요일 주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3월 31일 날 리비안의 주가가 얼마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의 주가는요, 3월 31일 날 $50.24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리비안의 주가는요, $100가 넘었었거든요. 따라서 이 의미는 뭐냐면 리비안이 지금 52%나 주가가 3개월 만에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영향을 가지게 될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닝, EPS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봤잖아요. 아마존의 어닝이 $27.75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전망치보다 $24가 더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이유가 발생했던 것이 바로 리비안 주가가 너무나 올라가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unrealized gain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팔지 않는다면 사실 순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카운팅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이래 어닝을 계산할 때는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어느 정도의 순이익에 도움을 줬냐면 아마존이 발표했던 전체 순이익, 4분기의 순이익 중에 82%가 리비안에서 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순이익이 14.3빌리언이었는데요. 그중에서 리비안이 기여한 금액이 11.8빌리언이 된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순이익이 추가됐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 리비안이 없었다면, 리비안 투자에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순이익이 없었다면 전반적인 오퍼레이팅 인컴은, 영업이익은 50% 정도 아마 떨어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3.5빌리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발표한 내용은 6.9빌리언이었죠. 그래서 6.9빌리언이라는 것은 리비안에서 나온 영업이익이 추가됐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실제적인 그 영업만 가지고 만든 순이익, 진정한 순이익은 3.5빌리언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아마존의 주가가 랠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 4분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리비안 덕분이었죠. 자, 문제는 1분기 실적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아마존의 오퍼레이팅 인컴은요, 뭐 적으면 3빌리언 그리고 많으면 6빌리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이클 돌렌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에서 6빌리언은요, 아마존이 발표한 가이던스랑 지금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본인의 예측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마이클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6빌리언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 로우 엔드라는 것은 3빌리언 근처에서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아마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마크로가 좋지가 않잖아요. 헤드윈드라는 것은 이제 맞바람을 많이 맞고 있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컨슈머의 센티먼트, 소비자 심리라 그러죠. 소비자 심리가 11년 만에 최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거기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거의 뭐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3에서 6빌리언 정도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마 3빌리언 근처에서 영업이익이 실제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고용 쇼티지 현상, 그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EO인 제시가 최근 들어서 아마도 추가적인 코스트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 적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에서 6빌리언 정도는 영업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에서 6빌리언 정도의 영업이익을 설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리비언에서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수치가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은 158밀리언 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리비안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6.4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12월 31일 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영업이익에 반영할 때는요, 16.4에서 한 5%를 디스카운트하고 15.6빌리언을 거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분기도 같이 5% 정도를 디스카운트해서 계산을 하면요, 지금 현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리비안 주식의 밸류는 어느 정도의 지금 형성이 되냐면 7.54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달 전에 보고할 때는 15.6빌리언이었는데 이 가치가 7.54빌리언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15.6 마이너스 7.54잖아요. 그러면 8.86빌리언을 여기에서 손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영업이익이 3에서 6빌리언 정도가 나온다면요, 여기에서 이제 8.86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순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1분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의 좀 로스는 손실이겠죠. 손실이 2.86에서 5.86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8.86이 마이너스고 3에서 6빌리언 정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8.86 아니면 6 마이너스 8.86을 하니까 2.86에서 5.86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이 지금 발행해 놓은 아웃스탠딩 주식의 개수는 총 509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손실을 509밀리언으로 나누면요, EPS가 나오죠. 어닝 퍼 쉐어가 나오는데 어닝 퍼 쉐어가 5.62에서 11.5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 의미는 마이너스 어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존 역사상 최악의 어닝 실적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20년 넘게 투자를 해오는 베테랑 인베스터다라고 지금 마이클 돌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발견한 점이 하나 있는데, 어닝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보통 어디에 관련이 있냐면 지금 시장이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닝 실적이 발표될 때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어닝 결과 발표했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보다는 이 하락 추세에 편승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테크 주식들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어닝 발표할 때쯤 되면 어떤 분위기가 반전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마크로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아마존이 이제 어닝 발표할 때쯤 분위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굉장히 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뚝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에 이번에 굉장히 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아마존 주식을 줍줍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클 돌렌이 보기에는 아마존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1분기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미래를 믿으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 기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마존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본 김에 수치적인 분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페이지에서 일단 레이팅을 좀 클릭을 해보면요. 자, 퀀트 레이팅이 나와 있습니다. 5점 만점에 3.27을 받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쪽에서 많은 점수를 잃고 있죠. F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C+니까 그렇게 좋은 추세가 아니고요. 자,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A+, 모멘텀, 주가의 흐름은 B, 나쁘지 않습니다. 자, 리비전을 보시면 C+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5가지의 팩터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퀀트 레이팅에서는 3.27 홀드 보유 의견을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분의 준 전문가, 주식 전문 블로거의 의견을 살펴봤잖아요. 17명 중에 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16명을 합쳐서 총 17명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17명 중에서 5명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 3명은 바이, 매수고요. 8명이 지금 보유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17명의 주식 전문 블로거 중에서 아마존의 매도를 권유하고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점수는 5점 만점에 3.70입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총 52명이나 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자, 52명 중에 37명이 강력 매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14명이 매수, 홀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1명만이 셀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52명 중에서 단 1명을 제외하고 51명 모든 그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 주식은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기사 내용과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월가에서는 굉장히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을 보겠는데요. 자, 어닝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 하나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월가 전문가들의 평점을 봤을 때는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닝 실적의 예측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43명이 어닝을 업데이트 했는데요. 예측치를 업데이트한 거죠. 그중에서 14명은 상향 조정했지만 나머지 29명은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아마존의 어닝 실적은 조금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중요하겠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PE 갭 레이시오를 보시면 122, 과거 5년 동안은요. 어닝에 비해서 122배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 아마존이었는데 최근 들어선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6.53배로 PER이 뚝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여기만 보면 우리가 아마존 지금 사야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PE 레이시오를 볼 때는 우리가 그냥 PE만 보면 안 되고요.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성장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시면 지난 5년 평균은 3.8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25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포워드로 보면 2.84로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25배값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보다 훨씬 더 싸진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만 봐서는 아마존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장세가 떨어진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자, 보시면 매출의 성장세가 21.7%, 과거 5년의 평균은 3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마존의 매출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구나.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동안은 17.96%니까 더욱더 좋지 않은 추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현재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세계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리테일의 선두주자 아마존의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EBIT,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더 심각합니다. 원래는 60%가 넘어가는 성장을 5년 평균으로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아마존인데 최근에는 10%도 되지 못하고요. 향후 12개월 동안은 26%로 다소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EPS 한번 보시죠. 어닝 퍼 시어 같은 경우는 과거 12개월 동안 54%,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죠. 근데 과거 5년 동안은 90%나 성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그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EPS는 19.99%로 성장이 굉장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EPS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아티클에 따르면 EPS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피터빌리티를 볼 텐데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 수익률이 원래 40%가 되지 않는 종목이 아마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42%로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면서 총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역시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한다라고 봐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아마존은 광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광고 매출은 아무래도 이커머스 매출에 비해서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AWS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건재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넷 인컴 마진이 있는데 이렇게 총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순이익 역시 과거의 평균보다는 월등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확실히 성장 추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멘텀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주가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B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옆에 있는 섹터 미디언과 비교를 하는 거죠. 아마존이라는 종목의 섹터는 뭐냐면 임의 소비재입니다. 임의 소비재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다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8% 정도 빠졌는데요. 임의 소비재 전체 산업의 평균 중간치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6개월을 봐도 7%, 19%로 아마존의 주가가 조금 더 버티는 힘이 있었죠. 9개월을 보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3%,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미 소비재의 중간 성적표를 보면 마이너스 25%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아마존이라는 주식은 굉장히 좀 주가의 하락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적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줍줍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아티클 내용대로 굉장히 좀 형편없는 마이너스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면 오래간만에 아마존이라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의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나는 과연 매도자인가 매수자인가, 나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게 되면 주식이 떨어질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수자인지 아니면 매도자인지 이 점을 확실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